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신을 할 건데, 항상 교육 때 느끼는 거지만, 이게 그거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뭐냐면, 나는 가르쳐 줬고, 니들은 들었고, 이거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 안 하고 딴 일 하는 게 낫지. 근데 지금 뭔가를 교육을 하려면, 이게 막 유식한 말로, 유식한 거를 막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쉬운 말로, 정말 쉽게 이건 거야.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고개 끄덕 그게 그런 거였구나가 되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지. 통신도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되게 고민을 했던 거라는 거고 그러려다 보면은 통신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니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도 물어봐야 되고 통신을 여긴 다 전산과가 아니니까 학교에서는 안 배웠을 거고 부전공이었어? 딸내미 디자인 부전공도 시험 보더라고 요즘엔. 막 포트폴리오 되고 해갖고 합격했다고 연락 받아가지고 이 IT 쪽 부전공 없었던 거지. 그러려면 이거를 학교에서 이거를 배울 일은 없었을 것이고 이게 원래 이제 전산 전공을 하면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 두 학기 정도를 배워. 그러면서 이제 원서 내 기준 이따만한 원서를 가지고 막 시험을 봐. 그럼 막 OSI 세 분의 막 외워가지고 막 외워서 시험을 봐. 니들도 학교 다녔을 때 느꼈지만 시험 딱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스르륵 없어지잖아 이게 휘발성이잖아 휘발성. 똑같아. 통신이 대표적인 그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직장 나와가지고 우리 저기 통신 같은 거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 뭔가 배우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이런 쪽이 통신 쪽인데 네트워크 통신이 뭐냐? 그러니까 그럼 통신을 언제 처음 학원에서 배웠냐? 학원에서도 안 배웠어? 그럼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오자마자 회사에서 그냥 통신 배운 적도 없는데 소켓이 어떻고 뭐 커넥트가 어떻고 리시브 바운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가혹한 거네. 응? 소켓은 여기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해가지고 한 20단 중에 맨 위에 소켓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소켓. 통신이 우리말로 네트워크이잖아. 아니 저기 영어로 네트워크이잖아. 네트워크. 그때 옛날에 막 영어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네트워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 주고받고. 그러니까 컴퓨터니까 컴퓨터들끼리 서로 막 돈을 주고받지는 않을 것이고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지 다른 말로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 바이트지. 우리 프로그램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너리지 바이너리. 바이너리를 주고 받고를 하는 게 통신인 거지. 그럼 어떻게 주고받냐? 통신 중에 뭐 이것도 통신이지. 아까 컴퓨터 통신 배우기 전에 사람이 통신을 하잖아.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옛날에 통신을 어떻게 했어? 사람들끼리 통신을? 응? 너무 오래 갔다. 너무 갔다.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뭐, 물론, 말도 했지만, 다행히 기준에 맞춰주자. 말 못했어. 원시인 시절에 막, 몸짓으로 막 했다가, 불도, 그거 하다가, 좀 진화해가지고, 이제 말로 서로 통신을 하다가, 글이 나와가지고, 이제 글로 써서 보내고 했잖아. 글로 써서 보내면, 가는데 한 뭐, 3달 걸리고, 읽으면 답장을 받는데 또한 3달 걸려가지고 6달 동안 편지 주고받고 막 그런 시절이 있다가 그게 나왔잖아. 전보. 전보라고 나도 전보 세대는 아니지만 니들도 전보 세대는 아니지만 영어 같은 데서 전보가 뭐야? 전기할 때 전일 거고 전기로
그 속보 뭐 이런 거를 보낸다. 그거 할 때 이거 막 삐삐삐삐 막 이거 하잖아. 젊은 척 하고 있는. 못 봤어 영화? 암살 이런 거 할 때?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이거는 좀 발전된 전화기인 거고 에디슨이 만든 그건 거고 좀만 더 가면 그 통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주면은 띠띠띠띠 해가지고 보내는 게 있어. 모스 신호 알아? 모스? SOS. SOS 띠리 뭐 띠띠 뭐 하면 뭐 SOS가 사람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치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영어로 줄임말로 해가지고 대문자만 따가지고 SOS잖아.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SOS를 알파벳 세자를 보내면 도와달라는 신호로 하자 이건 거고 세자 S는 뭐 삐비 뭐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 찾아보면 모스 신호 그게 있어. 그거를 숙달된 전문가들이 이제 전기로 보내는 거지. 전기는 딱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잖아. 전기. 두 가지.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면 1, 안 흐르면 0. 그러면 그걸로 이거 마우스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대면 흐르는 거고 놓으면 안 흐르는 거로 이거를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보내는 거지. 그럼 이거를 경우야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보고 싶었다를 보내려면 이걸 몇 번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했던 거지. 그게 통신인 거지. 그럼 그때랑 지금은 이미지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그것도 다 통신인 거고 네 PC에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을 봐야 돼 경우가 보고 싶어. 그럼 네 PC에 네이버 웹툰이 있어 없어? 없지. 있을 수도 있지. 본 거가 이렇게 기록돼서 원래 최신 뭐 웹툰이 언제 뜨는 거냐 대부분 목요일 날 뜨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오픈하는 날짜가 있잖아 웹툰별로. 그럼 오픈할 때 웹툰을 보려면 여기 PC에는 없고 네이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웹툰 그림 파일을 네 PC로 받아와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지금도 통신을 한 거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전보로 이렇게 띠디띠띠띠 했던 거랑 지금이랑 같다는 거지. 왜 같냐? 전기로 랜선. 우린 랜선이 랜선. 이걸 꽂으면 통신이 되잖아? 여기로 전기가 띠디띠띠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근데 사람이 손으로 띠디띠띠 이걸 이렇게 하면은 한 1초에 몇 자를 보낼 수 있으려나? 한자, 영문자 SOS 하면 세 글자니까 영어는 한 글자에 한 바이트. 그지? 그러면 세 글자, 1초에 세 글자를 보낼 수 있을까? 뭐 숙달되면 보낼 수 있겠지. 띠띠띠띠 막 해가지고. 그럼 1초에 세 글자 못 보내고 한 글자를 보낸다. 1초만 한 글자씩 보낸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 그러면은 초당 한 바이트니까 1 바이트 퍼 세컨드인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 뭐 텐지가 뭐냐면 1초에 10기가를 보낸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지금도 전기는 다르지 않다는 거지. 전기는 다르지 않다는 거는 흐르면 1, 안 흐르면 0이라는 거지. 그때도 눌러서 흐르면 1, 놔서 안 흐르면 0. 이거 가지고 이게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거. 지금도 똑같다는 거지. 랜선을 통해가지고 랜선을 내 전기가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이거 가지고 보낸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잘하는 건 뭐냐면 빨리 한다는 거. 컴퓨터는 똑똑하지 않고 빠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했던 것보다 한 몇억 배 빠르게 이거를 막 한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거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지. 그게 통신이다,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거지. 랜선 요즘에 옛날에는 전기로 흐르고 해서 되게 느렸어. 요즘에는 뭘로 해? 우선은 더 느려. 현우 안경 멋있다. 요즘에
랜선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KT에서 막 저기 가끔 저기 응? 그렇지. 야 여기 옛날에 가끔 가다 보면은 맨홀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다 보호막 쳐놓고서 뭐 이거 막 하고 있잖아. 걔네들이 KT 통신사에서 나와가지고 선정리 하는 애들이거든. 빛 전기보다 더 빠른 게 빛이잖아. 빛은 탕 지구를 뭐 7바퀴 반을 돈 다음에 1초에. 그러면 전기를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르고 안 흐르고도 있지만 빛이 후라시로 켰다 껐다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내 컴퓨터가 경호 컴퓨터한테 SOS 세 글자를 보내야 돼. S에 아스키 코드 있지. 그럼 아스키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면은 0110 뭐 어쩌고 저쩌고 있을 거잖아. 그거를 세 글자 S 0110 뭐 5도 0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세 바이트를 전기로 그건 거야. 1인에 흘려 0인에 안 흘려 이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겁나게 빠르게 겁나라는 표현도 좀 무색할 정도로 더 빠르게 막 진짜 미친듯이 빠르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은 10G니까 1초에 10기가를 보내는 거야. 10기가면은 0101을 몇을 해야 돼? 몇 경번을 해야 되겠지, 이거를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걸 보내는 거지. 1초에 10기가를 탁 보내는 거지. 우리가 동영상을 보려면.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컴퓨터는 밑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다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빛을 흘리고 안 흘리고 흘리고 안 흘리고 해가지고 보내면 그걸 또 받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지. 그게 통신인 거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그건 거고 그거를 우리는 프로그래머들이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아까 제가 한 20단계 있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감싼 거 중에 맨 위에 우리가 딱 쓸 수 있게끔 감싼 게 소켓이라고 하는 거고 소켓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샌드, 리시브 막 이런 걸 해가면서 보내라 받아라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코딩은 소켓으로 하겠지만 소켓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내라라고 하면은 걔가 우리의 자바 우리가 만든 자바 클래스를 떠나서 JVM으로 가서 JVM 밑에 OS로 가서 어디로 가서 네트워크 랜선을 통해 가지고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시 올라가 경호 PC에 어쩌고 저쩌고 경호 PC에 있는 JVM한테 올라가 가지고 소켓으로 가 가지고 화면에 띵 나오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대충 얘기해 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 그게 통신이라. 이 정도면 쉬운 건가요? 너무 쉬워가지고 지루하지? 진도를 좀 팍팍. 그게 네트워크이다. 아, 통신이다. 통신이라고 하는 거를 제일 처음에 나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이걸 네트워크 프로그램 배웠는데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여기 있는 거. OSI 7 레이어. 이거 한 번씩은 들어봤을걸? 기지. 이거 학교 때 그랬거든. 네트워크 시험에 한 5번 내지는 6번에서 OSI 7 레이어를 나열하시고 설명을 기술하시오. 연락 기술해야 돼. 그거 나오는지 다 알고 나와. 근데 못 써. 근데 그때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거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 요거는 알아야 되겠더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인터넷 트랜스포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나 처음엔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OSI 7 레이어는 뭐고 TCP/IP 프로토콜은 뭐고 막 되게 이거 뭐지? 그냥 외우라니까 외웠었거든. 근데 엊그제 이제 인터넷 동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 그거더라고. 원래 이제 미국 모든 컴퓨터 관련된 거는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미국 국방성 막 이런 데서 나온 거니까 국방성 이런 데서 네트워크를 서로 PC 대 PC를 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자 이런 거를 68년인가 뭐 58년인가 68년에 했어.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것만 만든 거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이고 나발이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단순히 이 컴퓨터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68년, 58년에는 컴퓨터가 이만했겠어? 이 회의실만 했지. 컴퓨터가 진짜로 이 회의실보다 더 컸어. 운동장만 했지. 근데 그게 성능이 계산기야. 1 더하기 2, 막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큰 집체 많은 컴퓨터랑 말 그대로 그었던 거야.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4랑 5를 더해라 뭐 이런 거 하다가 그걸 잘 해내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보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문서를 작성했어. 근데 경호도 문서 작성하고 나도 문서 작성을 했어. 그럼 경호가 만든 문서도 나한테도 갖고 오고 싶고 내가 만든 문서 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 데이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야 그럼 컴퓨터랑 컴퓨터를 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건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우리 흔히 말하는 LAN 하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로컬 말 그대로 이 회의실, EPC랑 눈에 보이는 애들 이렇게들끼리 연결해가지고 하자. 처음에는 얘랑 얘 둘이만 연결했겠지. 근데 컴퓨터가 세대가 됐네. 둘이 막 연락에 막 하고 있는 갑자기 소윤이가 왔네? 쟤도 껴줄까? 해서 껴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여러 대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게 랜이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넓어지네? 이런 회의실이, 연구소도 있네? 연구실도 있고, 본사도 있고, 이런 벽산 디지털밸리만 하더라도 엄청 많네? 걔네들끼리도 연결해볼까? 야, 건물이 또 옆 건물도 있네? 얘네들도 연결해보, 다 이렇게 막 점점 넓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얘만 있어도 통신이 됐는데, 뭐 얘도 있어야 되네? 얘도 있어야 되네? 이렇게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국방성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미국 애들이 이걸 만들었어. 지들끼리 막 해. 근데 얘는 지들끼리 했던 거지. 지들끼리 했던 거였는데 서로 이제 지들끼리 그러니까 컴퓨터 쪽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태동이 돼가지고 뭔가를 막 하다가 보면은 뭐가 따라오냐면 이걸 좀 표준화를 좀 해보자. 표준화를 한다는 건 그건 거잖아.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끔 그 법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문서로 적어놓고 서로 문서를 저번에 우리 인터페이스 설명했듯이 처음에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할게 하면서 이렇게 하던 거를 그렇게 했더니만 옆에 있는 애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우리 표준화를 해가지고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것쯤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표준화를 정해놓자. 그리고 다 컴퓨터랑 통신하고 싶은 놈들은 이 표준을 다 지켜. 라고 해서 만든 게 얘였던 거야. 근데 얘는 그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어서 얘를 다 커버를 못해. 그리고 이 TCP/IP 이쪽이 이미 이제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고 해서 그걸 돼버린 거야. 서로 이렇게 막 자기 갈 길 가버린 거야. 원래는 얘는 이제 그만하고 얘로 이제 바꿔서 이런 구조로 바꿉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되나? 이미 다 깔려 있고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랜, 인터넷, 뭐 트랜스포트, 이제 TCP 이쪽 구조가 잡힌 게 60년대에 잡혔다더라고. 60년대에 잡힌 게 지금까지 계속 전혀 바뀐 거 없이 쓰여지고 있는 거지. AI나 막 이런 쪽 우리 GTP도 얘기가 그쪽은 막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잖아. 컴퓨터 쪽에서. 한 달 상간으로 뭐 새로운 버전 나오고 난리도 아닌데 네트워크 쪽은 한 50년 동안 바뀐 게 없어. 뭐만 바뀌었어? 속도만 바뀌었어. 빨라지기만 한 거야. 구조가 개선되진 않았어. 근데 요즘도 아니지. 구조를 좀 개선해보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가 나오냐면 니들도 들어봤을걸? 그 TCP/IP 버전 6 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IP 어드레스 막 이런 것들이 다 TCP/IP 버전 4거든 4? 4.0인 거지 4.0. 니들도 알지만 IP 어드레스 되게 부족하잖아. 처음에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를 얘네들을 만들 때 서로 통신을 하자 두 대밖에 없었어.
그럼 내 거 아니면 네 거야. 그러니까 뭐 주소 이런 개념이 없어. 근데 세대 되고 네 대 되고 그럼 내가 데이터를 보냈으면 내가 보내면은 두 대만 있을 땐 내가 보내면 당연히 얘가 받는 건데 여러 대가 있으니까 내가 보내면 누구한테 보내는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 네트워크를 공부해 보니까 똑같아. 우리 택배 보내는 거랑 똑같아. 택배 상자에 받는 사람 주소 쓰고 보내는 사람 주소 써야지. 왜 써? 보내는 사람 주소는. 보내는 사람 주소 없어도 가는데 문제가 돼야 안 돼. 아니, 우리 컴퓨터 얘기하지 말고 택배 얘기하자고. 저기 쿠팡 얘기하자고. 쿠팡 택배, 쿠팡 회사에서 우리 집으로 새벽 배송을 보내야 돼. 근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 주소는 필요하지. 그게 있어야 가잖아. 근데 보내는 사람 주소는 안 적어도 상관없잖아. 왜 적어야 돼? 요즘 안 적으면 배달 안 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정확하면 감은 상관없는데 배달하다 집에 갔더니 이사 갔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보내는 사람을 적어놔야 되잖아. 컴퓨터 똑같은 거.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하는 이 택배, 뭐 우편 이런 거랑 네트워크랑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고 컴퓨터 말 그대로 영어로 막 네트워킹 막 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더 후졌어. 근데 그 구조나 이런 건 더 후졌는데 더 나은 건 뭐냐면 속도만 빨라. 우리 택배 오는 데까지 일주일 걸리는데 얘는 저기 쿠팡에서 우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지? 택배 상자는 오는데 뭐 쿠팡맨이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오는데 물류창고 거치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걸리잖아. 로켓 배송이니까 로켓 배송이라고 로켓 타고 온다고 해도 한 3, 6시간 걸리나? 이렇게 걸리잖아. 근데 컴퓨터는 쿠팡에서 내 PC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지? 1초도 안 걸리지. 1초가 뭐냐? 탁 누르면 와 있잖아. 빠르기만 한 거야. 근데 구조는 똑같아. 그래서 이 OSI 7에는 이거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근데 얘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실제 코딩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프로토콜 설명해줬었고, TCP/IP는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지금까지 막 밥 먹듯이 들은 게 TCP/IP였던 거고. 보자. 밑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쪽으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게 랜도 들어봤을걸? 기지. 랜선 깔았어? 랜선 어디 있어? 아까도 내가 랜선 어디 있으니까 경우 알아듣잖아. 이거 주잖아. 랜선 할 때 선은 한국말이고 랜 이게 랜선인 거지 랜선. 이게 꽂혀야 통신이 되는 거지. 니들 그거 해봤어?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들어봤냐? 번호 들어봤어?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이 랜선인데 랜선 끝에머리랑 내 랜카드 팅 꽂고 경호 PC에 팅 꽂으면 통신되는 거야. 둘만. 이렇게 두 개 꽂은 다음에 인터넷 저기 네이버 접속하면 안 되고 내 PC랑 네 PC랑 통신이 되는 거야. 꽂고. 그럼 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는 거지. 그 랜선이니까 이게 이제 그건 거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처음에 나도 보니까 그거더라고. 옛날에는 이런 애들이 없었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런 그 계층을 다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얘만 있었던 거야. 랜만. 그래서 랜선을 서로 연결하고 그 얘기 들어봤지? 랜끼리 서로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 무슨 어드레스가 있어야 된다고? 꼭 들어봤을걸? 들어보면 그냥 말해. 틀렸다 뭐라 안 할게. 맥,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 거야. 근데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데 뭐냐면 맥 어드레스는 그런 거야. 바꿀 수가 없어. 랜카드, 그러니까 니들 PC만 다 랜카드 들어있어. 랜카드 어디 있는지 보려면 뜯어보면 돼.
뜯어보면 되는데 뜯으면 안 되지. 옛날에 그 PC 할 때는 랜카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꽂혀 있었거든. 얘 꽂을 수 있는 구멍, 여기 있는 구멍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긴 구멍 들어있는. 근데 요즘은 다 일체형으로 나오니까 그 랜카드를 공장에서 만들 때 그 랜카드에다가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그 랜카드의 주소를 그냥 이렇게 박아버려. 바꾸서 출고를 해. 랜카드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그냥 여기다 꽂으면 그 주소가 되는 거야. 근데 걔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랜카드는 다 유일한 그걸 갖고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랜카드만 이렇게 꽂히면 내가 이렇게 아까 내가 보낸다라고 둘이 통신하는 거니까 보내면 받는 놈은 정해진 거지. 서로 통신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랜카드, 만약에 둘이 통신한다 그러면 맥 어드레스도 필요 없지. 근데 여러 대가 통신하다 보니까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랜카드 주소가 존재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얘는 통신을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안 하려면 인터넷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 컴퓨터, 요즘엔 프로젝트하고 호텔방에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해. 예를 들어 그거다. 수능 문제를 낸다 치자. 수능 문제를 낸다고 서울대 뭐 카이스트 교수님 다 이렇게 초빙해서 뭐 신라호텔 방에다 딱 넣어놨어. 핸드폰 뺐고. 그러면 원고지에다 쓸 거야? 수능 문제 낼 때? PC에다 하겠지. 노트북 한 대씩 갖고 라고 하겠지. 근데 노트북이 갖고 왔는데 인터넷이 될 것 같아? 인터넷이 되면 돼? 안 돼? 되면 큰일 나지. 시험 문제 내갖고 실시간으로 야, 나 이런 문제 냈어. 저거. 거기에는 대학 교수도 있지만 뭐 대성학원 뭐 그 일타 강사들도 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끼리 한 달 동안 나가지도 못해. 핸드폰도 뺐고 집에 연락도 못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수능 때쯤 돼가지고 교수님인데 집에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 수능 내로 간 거래.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면 힘드니까 뭐 한 3, 4년에 한 번씩 안 들어오면은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면은 수능 내로 갔다 뭐 한다는데 그런 특수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원고지에다가 쓰진 않을 거고 컴퓨터에다 쓸 거고 그 컴퓨터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겠지. 뭐 물론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담당자라고 하면 연결을 시켜줄 것 같아. 그러면 이 랜선으로 얘랑 이렇게 두 개 연결하고 얘랑 쟤랑 연결하고 쟤랑 연결 이렇게 하면 않겠지. 그럼 PC 한 대당 랜카드가 두 장씩 꽂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중간에 뭘 두겠어? 허브. 내가 이렇게 막 이게 그 허브란 무엇이고 랜은 무엇이고 얘기 안 해줘도 이미 다 알고 들었어. 뭔지는 모르지만 허브라는 거 하나 랜카드 여러 장 이렇게 랜선 여러 개 꼽을 수 있는 허브 하나 딱 놓고 컴퓨터를 다 그 허브에 꽂을 거야. 허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누군가 하나가 데이터를 평 보내면 다 그냥 반사. 평 보내면 다 반사.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야. 그럼 뭐 IP, TCP 이런 거 필요 없음. 기지? 그냥 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얘만 있으면 서로 통신 가능해. 그럴 때는 IP 어드레스로 통신하냐? 맥 어드레스로 통신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연결 안 하고 자기네들 PC끼리 통신을 하더라도 이미 소켓으로 여기에 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소켓 베이스로 돼 있으니까 소켓은 얘네들이 없으면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깔아 놓는 거지. 깔아 놓고 IP 어드레스도 그냥 너 1번 해, 나 2번 할게.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나눠 갖고 서로 통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그 TCP 나중에 하겠지만 TCP 소켓 통신할 때 내가 다영이한테 보낼 때 다영이 맥 어드레스 알고 쏘지 않거든. 다영이 PC에 붙으려면 다영이 PC에 IP 어드레스를 알고 쏴. 그렇다 보니까 IP 어드레스랑 맥 어드레스랑 서로 뭘 해놔야 돼? 매핑을 해놔야 돼. 내가 다영이 PC에 IP 어드레스만 알지 맥 어드레스는 몰라. 난 그냥 소켓에 좀 커넥트 해가지고 다영이 PC IP 어드레스만 딱 주고 커넥트를 맺어라고 하면은 이쪽 랜카드 쪽에서는 랜카드는 IP 어드레스는 몰라.
맥 어드레스밖에 몰라. 그래서 다영이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 다영이 PC에. 그럼 맥 어드레스랑 IP 어드레스를 서로 이 IP는 이 맥이다. 이 IP는 이 맥이다라고 매핑을 해놓고 나는 IP 어드레스를 쏴. 그럼 램 카드는 거기에 있는 맥 어드레스 가져다가 맥 어드레스를 쏘고 이런 일련의 삽질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구조더라.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이보다 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까? 쉽게. 아마 이런 네트워크 강의는 나도 처음 해보고 니들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못 바꿔. 바꿀 수 있지. 랜카드를 바꿔버리면 되지. 랜카드 뽑아내고 랜카드 다른 거 꽂으면 되지. 컴퓨터에 박혀있진 않아. 랜카드에 박혀있지. 맥 주소가 6바이트야. 3바이트, 3바이트, 6바이트. IP 어드레스는 4바이트. 6바이트인데 앞에 3바이트는 제조사, 삼성, 막 이런 삼성의 고유번호가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의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어느 정도 조그만 회사 말고 어느 정도 큰 회사는 회사 코드를 부여를 받아. 걔네들이 랜카드를 만들 때 거기 앞에 세 자리에다가는 자기네 회사 코드를 박어. 그 다음 뒤에 세 자리에다가는 자기네들 일련 번호를 박아서 보내서 쫑나지 않게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 똑같지 않냐? 우리 계란 사면 계란 앞에는 농장 주인 인가번호, 뒤에는 순번이야. 똑같아.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지금도 더 나가기 전에. 아,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하는 거. 안 물어보면 다 이해한 걸로 알아가지고 바로 그냥 스트림으로 넘어가는 거고. 선은 다 이해 갔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경우. 정의사님 얘기한 거 좀,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해 다 됐지? 소윤, 자, 이 슬라이드만 설명하고 쉬었다 하자. 여긴 알겠지? 아까 여기 얘기했었고, 랜, 바로 눈에 보이는 컴퓨터들끼리 통신할 때,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통신을 할 때, 이게 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IP 구간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하면 그거더라고. 로컬 에어리어 랜 구간에 통신하는 장비, 여기에는 랜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IP 어드레스는 뭐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을 서로 통신하기 위한 레이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렇게 니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 뭔 소리 하는 건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허브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 허브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놓고 컴퓨터들끼리 서로 랜선을 다 꽂아가지고 그냥 내가 받아라. 그러니까 다영이 IP는 아니까 IP 몇 번 받아라. 그러면 쫙 뿌려가지고 싹 받으네. 내 거 아니네 버리고 내 거 아니네 버리고 내 거네 챙기고 그럼 보낼 때 내가 받아라 보낼 때 저기 목적지 IP 어드레스인 다영의 IP를 받고 보내는 사람 내 PC IP를 박아가지고 데이터 실어가지고 받아라 쏘는 거야. 그럼 그 허브에 이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PC들한테 그 패킷이라고 하는 게 다 전달돼 이렇게. 그러면 내 IP랑 주소지 IP랑 비교해서 내 게 아니네? 그럼 그냥 무시. 다행은 내 거다. 그럼 그걸 까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올려주면 우리가 소켓이 받는 거지. 받으면 이제 요청에 응답을 해주잖아 일반적으로. 통신이 그건 거잖아. 경우야 하면 네가 네 해줘야 되잖아.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넌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놈이 되는 거지. 경우야, 네. 밥 먹었어? 네. 이런 걸 해야 되잖아.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요청을 해줬으면 응답을 해줘야 돼. 내가 다행이한테 뭔가를 보냈으면 다행이는 목적지 주소가 자기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응답을 적어 네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목적지 주소는 아까 받았던 그 패킷의 저기 소스 소스를 목적지로 바꾸고 네 거를 소스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뿌리는 거야. 받아라 뿌리면 다 얘네들은 아이씨 몰라 내 거 아니네 하고 나만 내 거다 하고 받는 거지. 뭐 그런 식인 거거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로컬 에어리어, 그러니까 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통신이 가능한 애들. 그런 식으로 가능한 애들은 IP 어드레스도 필요 없고, 그냥 맥 어드레스, 아까 내가 IP 박아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프로그램 얘기였던 거고, 이 네트워크 카드들 입장에서는 맥 어드레스를 받고, 내 맥 어드레스 박아서 받아라 하는 거고, 이렇게 통신하는 거야. 근데, 우리 회의실에 허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나갔다 쳐. 그럼 뭐가 안 돼? 인터넷이 안 돼요. 다음 넷 이런 데 접속 안 돼. 그럼 다음 넷 이런 데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PC를 다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인터넷 연결하는데 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터넷이랑 연결되어 있는 뭔가 장비를 하나 딱 두고 일단 인터넷 선을 따와야 되겠지. 인터넷 선이라고 하는 거는 KT나 이런 게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돈 받고 하는 회사한테 한 달에 얼마 우리 회사 돈 내고 니들 가정도 다 돈 내잖아. 인터넷이 되는 랜선을 하나를 따와야 돼. 근데 요즘은 우리 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이런 데 사니까 이미 다 선 따가지고 벽에다 매설을 해놨어. 내가 꽂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건물에다가 설비를 다 해놓고 건물 밖에다가 KT가 와가지고 건물 밖에 선에 탕 꽂으면 거기 우리 방에서 꽂으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빼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박아놨어. 아파트 지을 때 랜선 다 매설해가지고 방방마다 다 해가지고 다 해놨거든. 그래가지고 통신 3사가 다 아파트 그 메인 단자에다 꽂아놓은 거지. 그럼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우리는 걔랑 내 PC랑 연결을 탕 랜선을 꽂으면 인터넷이 되는 거야. 그 인터넷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 속에 있는 얘네들끼리만 랜으로 맥 어드레스로 통신을 하다가 이제 내가 받아라 쐈는데 얘네들이 없는 애 맥 어드레스 뭐 그때는 맥 어드레스가 뭔지 모르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구글이야 아니다 저기 네이버야. 경우가 이제 여기서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내다가 지루해가지고 이제 야동을 보려고 이제 치는 거야. 근데 뭐는 아냐면 IP 어드레스는 알아.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URL은 안다는 거지. 그 따따따점 무슨 저기 야동닷컴 이런 데를 아는 거지. 그래 그걸 땅 쳐. 그럼 그건 알지? URL이랑 IP 어드레스는 1대1로 매핑이 돼 있어.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URL을 쳤다는 거는 IP 어드레스를 쳤다는 거고 IP 어드레스를 치고 엔터를 딱뭐좀 통신해라고 해서 쭉 봤더니 이 IP 쓰는 아까 내가 이 IP 어드레스랑 맥 어드레스 또 1대1 매핑돼 있다고 했지. 이 IP랑 이 맥 어드레스랑 연관된 애들이 없어. 다 내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인터넷으로 연결 안 돼 있으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면 통신 안 된다고 뜰 거고 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이게 인터넷에 연결된 얘가 야 니들 다 나네 가지고 받는 거야. 받아서 얘가 KT로 보내고 KT는 뭐 어디로 보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거를 하려면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가 어딘지 알고 여기에서 뭐냐면 얘는 상관없고 그럼 얘 연결되어 있는 이 장비네. 그럼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도 랜선으로 꽂혀 있고 그럼 이 영역이랑 얘가 꽂혀 있는 저 KT 영역이랑이 서로 다른 랜인 거야. 그지? 다른 랜. 다른 랜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맥 어드레스는 전 세계 유일하다고 했는데 그냥 랜 내부에서만 맥 어드레스 유일하면 되는 거야. 야 KT 회사에 어디 PC 하나가 내 거랑 맥 어드레스가 겹쳐. 아무 문제 안 돼. 직접 통신할 거 아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맥 어드레스는 유일하게 다 가져간다고 보는 거지. 그런 식에서 이거 로컬 네트워크 통신할 때 쓰는 애. 얘는 네트워크 이게 범위가 다른 애들 서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하나의 랜으로 연결해 놔가지고 받아라 해서 전 세계 PC들이 다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면 그게 말이 돼?
적당히 이렇게 좀 쪼개야지. 쪼개야 되는 거고, 그 쪼갠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 에어리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또 그 네트워크 에어리어들도 엄청 많을 거라는 거지. 그럼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끼리 통신할 때는 램,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또 연결한 거를 이제 WAN이라고도 하고, 뭐, MAN이라고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 중요하지 않지. 하여튼, 랜 밖에, 랜들끼리 서로 연결해 놓은 애들을 서로 넘나들면서 통신을 하려면 IP 어드레스가 필요한 거고, 그 IP 어드레스를 찾고 통신 가능하게 해주는 애가 이제 IP더라, IP. 이 레이어더라. 그 다음에 TCP는 그 IP의 가장 큰 특징, 이때는 뭐를 주고받냐면 IP 어드레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 랜은 맥 어드레스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봐봐, 맥 어드레스나 IP 어드레스나 봐봐. IP 어드레스는 랜들을 서로 이 랜과 저 랜, 내가 보냈어, 야동 보려고 보냈어. 그럼 나 저 랜으로 가야 돼, 저 랜으로 가야 돼.만 구분하는 거야. 이 랜이네 라고 해서 랜들을 거쳐가지고 랜으로 탁 왔어. 이 랜 중에 어떤 PC를 알려면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겠지.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소연이 PC네 라고 PC까지 가겠지. 근데 봐봐, 옛날엔 TCP/IP 프로토콜이 필요가 없었던 게, 옛날에는 PC 한 대 프로그램 한 개가 떴었어. 근데 요즘에는 PC 한 개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뜨지, 여러 개가. 그러면 봐봐, 이렇게 맥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랜을 식별해가지고 랜을 찾아갔어. 랜을 찾아가서 맥 어드레스가 어디지 해서 컴퓨터까지 찾아갔어. 저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 TCP/IP에 우리 소켓 할 때 두 가지 파라미터를 넣지. 뭐 넣지? IP 어드레스랑 포트 번호를 넣잖아. IP 어드레스는 인터넷 레이어, IP 레이어라고도 얘기하는, IP 어드레스랑 연관이 있는 애가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포트 번호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랑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다 설명을 했는데, 데이터가 누군가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평 들어왔다라고 하면 얘가 맥 어드레스를 보고 나랑 상관이 있네 없네 판단해서 상관이 없는 건 버리고 상관이 있는 거는 위로 올려주고, IP 어드레스가 나랑 똑같네 위로 올려주고, 포트 번호가 몇 번이네 라고 하면 여기에 떠 있는 우리 MC큐브도 있고 톰캣도 있고 여러 가지가 떠 있어. 동시에 떠 있지. 거기에 걔네들은 다 포트 번호를 다르게 갖고 있어. 80번, 우리 35, 3543번 다 있으면 얘가, 그 패킷 속에 포트 번호를 가져와 가지고 80번이네 라고 하면 아파치한테 보내줘야 되네. 아파치 프로세스한테 보내주고, 거기에 8080이네 그러면 톰캣이네, 3543이네 MC큐브 워크벤치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 여기는 어디냐면 소켓,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인 거지. 이해 가지? 그럼 내가 왜 이런 걸 막 침 튀겨가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각각의 역할이 뭐지가 이해가 안 되면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런 역할을 얘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공부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면 관심이 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면 공부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소켓은 알지만 포트 번호가 뭔진 몰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어정쩡함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의 구조를 알면은 IP 어드레스는 얘가 쓰는 거고, 포트는 얘가 쓰는 거구나.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가 되는 거지. 이해 갔지?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 레이어들이 서로 담당하는 역할이 다 다르더라. 얘는 가장 좁은 곳, 얘는 넓은 곳, 얘는 프로그램. 그래서 TCP 하면 TCP 포트, 인터넷 하면은 IP 어드레스,
이거를 네트워크 에어리어, 네트워크 쪽, 랜 쪽은 맥 어드레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데이터를 이제 얘가 컴퓨터 한 대, 얘가 컴퓨터 한 대야. 이게 내 컴퓨터고 이게 경호 PC야. 그럼 내가 데이터를 보내. 그럼 내가 만든 MC큐브 워크벤치, 경호 PC에 떠 있는 MC큐브 서버, 그럼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를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래 내역 조회를 탁 날려. 그러면은 거래 내역 조회를 날릴 때 뭐 날짜 이런 거 넣잖아. 며칠부터 며칠까지 조회 뭐 이런 거 날리지. 그럼 그거만 데이터를 이만큼 패킷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지. 만들고 우리는 그냥 소켓에다가 샌드 했어. 샌드. 우리 다 자바를 했으니까 소켓에다 샌드 이런 건 없어. 소켓에 아웃풋 스트림 해가지고 아웃풋 스트림에다 라이트 하는 거야. 라이트를 하면은 얘가 경호가 만든 그러니까 경호 PC에 있는 저기 우리가 샌드 하면 바로 여기로 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느낌상으로 그냥 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얘가 받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가 팅 샌드를 하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앞에 헤더를 달아. 헤더에 뭐가 들어가겠어? 포트 번호가 들어가는 거지. 누구의 포트? 얘 포트.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포트 번호 딱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인터넷 네트워크 에어리어로 팅 보내면 얘도 또 패킷을 달아. 여긴 뭐가 들어갈 것 같아? IP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거야. 얘 IP 어드레스. 얘가 보내면서 우리 패킷을 만들어가지고 샌드를 할 때 소켓,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소켓에다가 쏴라라고 얘기했겠지. 그럼 그 소켓에 IP 어드레스랑 포트가 이미 있고, 그럼 얘 쏴줘. 그럼 얘네들이 지가 연관된 포트 번호 붙이고 IP 어드레스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내려. 그럼 얘는 뭘 붙이겠어? 앞에 헤더에다가? 맥 어드레스를 붙이는 거야. 그래 놓고서 얘는 얘에 속한 게 그 네트워크 랜카드가 들어있어. 랜카드 속에 있는 펌웨어들이 되게 많거든. 걔네가 맥 어드레스 붙여가지고 랜카드로 평 쏘는 거야. 쏠 때 어떻게 쏘냐면 이게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이거 이렇게 돼 있겠지. 그 바이트를 열어보면은 01, 01 막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랜선으로 전기를 통하고 안 통하 처음에 얘기했어. 통하고 안 통하, 통하고 안 통하, 통하고 안 통하 막 해가지고 얘가 이 장비가 이 랜선에다가 전기를 통하고 안 통하고 통하고 막 해. 그럼 얘가 정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에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다 안 통했다 하겠지. 그럼 얘는 그거를 무슨 그게 들어있냐면 얘는 그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에 따라서 0101 해갖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여기 들어있는 거지. 여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기를 통해라 안 통해라를 물리적인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비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그 반대 장비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이걸 감지를 해가지고 얘가 이게 그대로 여기 이동이 되겠지. 이지? 그러면 얘가 보고 여기 맨 처음에 어딜 까봐? 얘를 까보겠지. 여기에 있는 뭐가 들어있던 맥 어드레스 들어있지. 맥 어드레스가 이 랜카드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맥 어드레스랑 이 패킷에 들어있는 맥 어드레스랑 같아. 그럼 내 거네. 달러. 내 거 아니네. 기지? 같았어. 그럼 얘 이거 떼어버리고 이만큼만 얘한테 올려주는 거. 그럼 얘는 뭘 하겠어? 여기 헤더, 여기 인터넷에 여기에 달려있는 헤더는 IP가 들어있지. 내 디스티네이션 목적지 IP가 난가? 나네. 그럼 이거 떼어버리고 다시 올려주지. 여기에 뭐 들어있다고? 포트. 포트 번호 80? 우리 MC큐브니까 3543? 3543 포트 리스닝하고 있는 프로세스한테 데이터를 이거 떼버리고 이걸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리드를 하고 있었을 거고 리드가 리턴이 되는 거지. 오, 데이터 왔다. 그럼 여기서 보낸 데이터가 여기를 그대로 가는 거지. 이거는 정말 성공적으로 갔을 때 얘기고
얘도 기계인지라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한다기보다 얘는 전기를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안 흘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랜선이 길어지면 전기가 가다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애매하거든.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건가 안 흐르는 건가? 그래가지고 랜선의 길이를 뭐지? 100m, 200m인가? 뭐 500m인가를 넘으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가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얘는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뭐 그러면 오류가 발생될 거고, 그럼 아까 그 인터페이스 얘기했던 것처럼 이 TCP 단 여기에서 여기 보낼 때 포트만 박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일정 알고리즘으로 수학적으로 삐리리를 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흘려보내. 그럼 얘는 여기에 있는 숫자랑 자기가 다시 이걸 계산해보는 거야. 실제 받은 데이터로 얘랑 얘는 동일한 알고리즘 더하기 빼고 곱하기 나누기로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다 계산해봐. 그럼 숫자가 나오잖아? 그럼 헤더에 박혀있는 숫자랑 내가 계산한 숫자랑이 같아? 그럼 데이터가 맞았네. 그거를 CRC 체크라고 하는 거야. 데이터가 같네. 데이터가 틀려? 잘못 받은 거잖아. 그러면 얘한테 다시 보내. 얘 가서 얘한테까지 우리 어플리케이션까지 안 올라와. 얘한테 가서 야, 다시 보내라네. 다시 보내. 다시 조립해가지고 다시 보내. 이번에 다시 해. 맞네. 그럼 다시 올라가는. IP랑 이더넷은 그런 기능이 없어. 그냥 보내고 끝. 받고 그냥 마는 건데 TCP 쪽에 와서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CRC 체크해가지고 제대로 왔으면 온 거고 안 오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가 제대로 왔나 안 왔나 이런 검증 안 하잖아. 이미 다 온 건 온 거는 거지. 근데 아까 인터페이스 회의할 때 거기에 CRC가 들어있던 거는 내 생각인데 그 옛날 장비고 그 다음에 PC가 아니고 단말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TCP/IP가 아니었을 수도 있던 거지. 랜으로 막 그냥 IP 단, 이더넷 단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CRC 체크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많았었던 옛날에. 그래서 아마 그때 있던 잔재가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건 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근데 우리가 CRC 필드를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고 고객이 그렇게 한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튕겨나가기 시작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자, 질문. 1시간 넘게 설명했네. 여기는 뭐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선우 질문 없어? 시험 봐야 되는데 얄미운데. 소윤, 다영.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는 데까지 나가 봅시다.